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요. 블랙라벨 고동사 카 12페이지죠. 1장 집합에서요. 투스텝에 나와 있는 유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아직 풀이 안 한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 먼저 풀이한 후에 쌤과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요. 자, 바로 유형 3 해가지고요. 나와 있는 투스텝, 즉 1등급을 위한 최고의 변별력 문제 함께 정리해 볼 거예요. 자, 타이틀은요. 집합의 원소의 합과 관련된 유형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 유형 나와 있는 9번 대표 문항부터 함께 볼게요. 자, A 집합이 주어져 있기를 바로 1, 2, 3, 4, 5, 6, 7 이렇게 7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A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가 있어. 그랬을 때 그 X의 모든 원소 합을요. 다음과 같이 X, X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라고 정의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요 X집합의 모든 원소 합을 뜻하는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가나 조건을 만족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가 조건을 봤더니 X하고요 1, 2, 3을 가지고 있는 원소 1, 2, 3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과의 교집합이 바로 2를 원소가 있는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나 조건을 봤더니 자, 요 X한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 요거의 값은 홀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요 원소 합의 최대값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죠.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X라는 집합은요. 우선 요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X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A의 원소 중에 일부가 여기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구체적인 조건이 있어요. 바로 가조건이죠. X하고 요 1, 2, 3 하고의 공통 원소로 2가 공통 원소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 X의 원소로는 1과 3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과 3이 들어 있었다면 여기에 교집합의 원소로 여기에 들어 있었을 텐데 없는 거 보니까 아, X의 원소가 될 수는 없구나. 근데 요 2는 반드시 들어 있죠. 그러니까는 1, 3은 포함하지 않되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X집합의 원소로요. 이 7개 원소 중에서 2는 반드시 들어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2는 반드시 들어있으니까 지울게요. 1과 3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이 자리, 선생님 밑줄 그은 자리에 추가적인 원소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죠. 즉 4, 5, 6, 7 중에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4, 5, 6, 7 중에 어떤 걸 넣을까? 우선은 원수합이 최대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 넣으면 좋을 텐데 이제 나 조건까지 고려해 봐야 돼요. 이 X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합이 바로 홀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자연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거. 즉 합이 홀수인 경우는 뭐냐? 개념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 개의 수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짝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합이 홀수인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홀수들이에요. 그래서 홀수에 있는 경우 우리는 합이 홀수가 된다. 그럼 홀수가 짝수에 있으면 합은 짝수가 돼요. 이건 하나의 개념으로 아셔야 돼요. 개념이니까 하나 더 써드릴게요. 가끔 이것도 물어봐요. 합이 짝수가 되게 만드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누구만 찾는다? 홀수만 생각하면 된다. 홀수가 짝수에 있으면 합이 짝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짝수는 몇 개가 있든 전혀 연관성이 없고요. 홀수의 개수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요. 자, 요 밑줄 그은 거 중에서 홀수를 봤더니 5하고 누구예요? 7이에요. 4하고 6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5하고 7이라는 홀수 중에서요. 일부가 들어가는데 합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홀수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쵸? 안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5하고 7 중 한 개가 요 x의 원소가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최대값을 만들려면 기왕이면 큰 수를 넣어야죠. 그래서 5를 넣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는 여기다 7을 넣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뭐라 했죠?
이 짝수는 상관없어요. 넣어도 안 넣어도 전혀 합이 홀수인 데는 지장을 주지 않아요. 기왕이면 넣는 게 좋겠죠. 왜? 합이 최대값이 나오려면 기왕이면 많이 넣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4하고 6은 넣어주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원소의 합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자면 2, 7, 4, 6을 더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합이 19가 나오는 거. 아, 이게 최대값이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보기의 정답 바로 5번에 나와 있네요. 19가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문제는 2016년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신에 그대로 숫자도 안 바꾸고 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10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니까요. 자, A 집합이 주어지기를 1, 2, 3, 4, 5, 6 이렇게 6개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요. B하고 서로 소인 집합이래요. 근데 B를 보자고요. 자, B는 16의 약수로 원소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쌤이 원소나열법을 쓸게요. 1, 2, 4, 8, 16 이렇게 B집합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거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A의 부분집합인데 대신 이 부분집합은 B하고는 서로소인 관계예요. 서로소 개념이 뭐죠? 그래요. 공통 원소가 없는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집합을 이름을 붙이겠대요. x1, x2, x3 이런 식으로 해서요.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n번째 xn까지 이렇게 놓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요 집합 각각의 집합의 원소 합이요. 각각의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합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쓰겠대요. S, X, 2 이렇게 앞에다 S 붙이면 그 집합의 원소 합이래요. 근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각각의 원소 합들을 다시 다 싸그리 더하자. 어디까지? 우리 나온 집합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 합을 다시 다 더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요거의 값을 물어보고 있고요. 단 자, 요 부분 집합 중에서 우리가 공집합은 제외하겠다. 공집합은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조건까지 있습니다. 됐죠? 자,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 집합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1, 2, 3, 4, 5, 6의 일부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여기요. 자, 요 B하고 서로 소해야 되니까 B하고 공통원소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1, 2, 4, 8, 16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소로. 그러면 여기서 1, 2, 4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8하고 16은 어차피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집합을 생각해 볼 텐데 이 부분 집합은 결국은 3, 5, 6이라는 원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개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봐봐요. 이 부분 집합 개수를 한번 보자면 추론이 가능해요. 충분히. 자, 이 부분 집합에는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죠. 원소 하나당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경우의 수를 풀면 자, 원소 하나당 두 가지 경우 5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6도 두 가지니까 2를 세 번 곱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는 자, 8개? 근데 주의할 거는 뭐라는 안 된다 그랬어요? 공집합은 안 된다. 즉 3, 5, 6이 모두 안 들어간 게 공집합이죠. 그게 하나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는 빼주셔야 되겠죠. 그럼 총 몇 개냐? 그랬을 때 7개. 7개니까 결국에는 요게 x1 그리고 x2, x3, x4, x5, x6, x7까지 이렇게 해서 7개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냈어요. 그럼 이 7개의 각각 원소들을 쭉 한번 다 합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개념을 아는 친구는 바로 개념을 써서 하면 되는데 자,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 위해서 쌤이요. 요 x1이 뭐냐 한 번씩 해보려고요. 그러면 3, 5, 6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선 3 하나 가지고 있는 거 x2는 5 하나 가지고 있는 집합 그래서 6 하나 가지고 있는 집합 그 다음에 얘는 2개 가지고 있는 거 3, 5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x5는 3, 6 가지고 있는 거 자, x6는 5, 6 가지고 있는 거 자, 요거는요 자, 3, 5, 6 다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직접 나열해 볼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요거 원소들을 다 합한 거를 다시 계산해서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7개밖에 안 돼서 그런 건데 혹시라도 학교 시험에는 이거 7개 정도가 아니라 뭐 20개, 뭐 30개 이러면 이걸 언제 다 써가지고 시험 때 다 더하냐고요, 이거를요. 그래서 쌤은요, 얘 다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35 더하고 36 더하고 56 더하고 356 더해서 다시 더하는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라고 한다면 어차피 결국엔 요 안에 있는 원소를 전부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쌤은 이런 생각인 거죠.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이라는 거는 3 아니면 5 아니면 6이잖아요. 그럼 3은 몇 번 더해질까? 지금 실제로 7개밖에 안 되니까 직접 세봐도 되는데 3은 몇 개? 4개. 그런데 이게 7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3이 4번 나오는지를 세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각 원소의 합을 보는 거야. 즉 3이라는 거는 몇 번 더해질까? 이겁니다. 그럼 이 7개의 집합 중에서 3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몇 개인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해보면 돼요. 그럼 3은 이미 들어있는 거니까 이 부분 집합은 자 5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6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그래서 총 4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 밑줄 그었죠. 진짜로 3 들어있는 거 4개잖아요. 결국은 3은 4번 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 또한 몇 번? 그러면 5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인데 동일한 결과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4개가 있을 거야. 5 세보면 4번 나와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6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몇 개니? 라고 한다면 역시나 4개겠죠. 같은 원리니까요. 그래서 6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3, 5, 6을 각각 4번씩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고 자 그러면 3, 5, 6 더하면 얼마인가요? 14인가요? 거기다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6에 해당되는 합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각각의 집합의 원소 합을 구해서 다시 더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3이라는 원소가 몇 번 더해지는지, 5라는 원소가 몇 번 더해지는지, 6은 몇 번 더해지는지 이렇게 각각의 이 원소가 더해지는 횟수를 우리는 추론해내서 접근하는 방식. 이렇게 정리하셔야 우리가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나왔을 때도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56이 정답이고요. 정답 4번에 나와 있네요. 4번 보기. 56이에요 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문제인데 10번 문제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내신에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볼게요. 자 x라는 집합이 있을 때 x의 모든 원소 합이요. 원소 있는 걸 다 더한 거를 다음과 같이 fx라고 놓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a 집합의 원소로요. A, B, C, D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B 집합은요. A 더하기 K, B 더하기 K, C 더하기 K, D 더하기 K. 이렇게 해서 A 집합의 원소 4개 A, B, C, D에다가 각각 K를 더한 그걸 원소로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 두 원소들 사이에 보시면 두 집합이 서로서래요. 그러니까 공통 원소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 집합의 원소는 모두 정수랍니다. 정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D가 정수니까 A에다 K 더한 것도 정수려면 결국은 K도 정수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준 조건을 봤더니 A하고 B하고 합집합을 했더니 그 원소 합이 20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랬을 때 FA, 즉 A 집합의 원소 합하고요. B 집합의 원소 합을 곱한 요 값이 자,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도록, 즉 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즉 K 자리에 어떤 정수가 최대값으로 들어가면 요 곱한 게 제곱수가 되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B 합집합이라는 거는 뭐고 A 집합의 원소야 B 집합의 원소합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합 이걸 다 살펴볼게요. 봐봐요.
자, H파워, B집합은 있죠. 그래서 요 FA하고 FB부터 구해보면 FA라는 거는 결국은 ABCD 합이에요. 그쵸? 자, 그다음에 FB라는 거는 요 B집합의 원소 다 더한 거니까 ABCD 합에다가 KKKK 더하니까 4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근데 요 두 개 가지고요. AB의 합집합을 한번 설정해 보자면 지금 서로소요. 그러니까 공통 원소가 없어서 그냥 A, B, C, D A 더하기 K, B 더하기 K, C 더하기 K, D 더하기 K 이렇게 해서 8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A, B 합집합의 원소합은 이걸 다 8개를 더한 거죠. 그래서 A, B, C, D는 두 번씩 더한 거니까 이렇게 더해서 2배라고 쓸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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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4개 있으니까 4K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래요? 이게 20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양변을 2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식을 좀 간단히 하면 A, B, C, D 합에다가 2K 더한 것이 1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을 좀 더 정리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A, B, C, D의 합이 K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게 괄호예요 이거. 자, 10-2K구나 라는 거 요거 하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걸 통해서 확인한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FA하고 FB를 곱해보자. 즉, 얘하고 얘를 곱해보자라고 했는데 미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미수를 좀 줄여보려고요. 그래서 A, B, C, D 자리에 10-2K를 대입하면 여기는 그대로 그냥 10-2K를 뜻하고 자, 여기 10-2K에다가 4K를 더한 거니까 10 플러스 2K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은요. 10-2K에다가 10 플러스 2K를 곱한 거다. 근데 곱하고 나서 봤더니 100 4K 제곱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이게 K가 정수인데 제곱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곱수 중에서도 K가 컸으면 좋겠다. 그럼 봐봐요. K가 크면 클수록 지금 K 제곱은 어차피 양수니까 K가 정수가 크면 클수록 4K 제곱도 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최대인 경우라면 100에서 최대인 걸 뺐으니까 결국 100-4K 제곱 중에서는 최소인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최소이면서 제곱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제곱수는 뭐가 있을까요? 0의 제곱 0,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제곱수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작을 때니까 0이라는 제곱수일 때 즉 k가 크면 클수록 100마일 4k 제곱은 작다고 했죠. 그 작은 값 중에 제곱수니까 0일 때를 풀면 되는 거죠. 즉 100이 4k 제곱과 같을 때이고요. k 제곱이 25일 때. 그럼 k는 5여도 되고 마이너스 5여도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5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이 바로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은 5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항을 함께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전체 집합이 주어지기를 전체 집합은 자연수 전체를 원소로 갖는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구나. 근데 이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나와 있는 집합들을 봤더니 A1이라는 집합은 1, 3, 5 이렇게 가가지고요. 13까지 원소를 갖는 집합이고요. 자, A2는요. 자, 2에서 시작해서 2씩 더하고 있네요. 2, 4, 6 이렇게 가서 14까지. 자, 그러면 A3이라는 집합을 봤더니 원소가 3으로 시작하고요. 거기서 바로 2씩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15까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봐도 규칙을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A1 그러면 1로 시작하되 2씩 계속 더해서 원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1서부터 13까지 쭉 한번 세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몇 개냐면 7개. 이렇게 7개 원소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 수 2라고 마지막 보면
1에다 12를 더한 게 마지막 수야. 여기 2에다 12 더하면 마지막 수죠. 3에다 12 더하면 마지막 15.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A4도 있는데 뭐 굳이 쓸 필요 없겠죠. 규칙을 알아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AN이라는 집합의 원소합. 그 원소합이 35의 배수가 되는 그 집합을 합이 작은 순서대로 바로 요 AN을 구해서 B1, B2, B3 이렇게 놓겠다는 거야. 자, 이랬을 때 B20을 구해봐라. 이거의 모든 원소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풀이를 이제 시작할게요. 그러면 AN이라는 집합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겠어요. 원소가. 자, A1이면 1로 시작하고, A2면 2로 시작하고, A3면 3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AN이니까 당연히 N으로 시작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원소들끼리는 2씩 더해서 가는 거니까 N 더하기 N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쭉쭉쭉 가다가 자, 일곱 번째 수는 처음에서 12를 더한 거다라는 규칙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n에다 12 더한 n 더하기 12로 마무리가 되는 이렇게 원소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오케이.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한 것이 합이 35의 배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근데 요 안에 있는 거 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쭉 한번 해볼까요? n 더하기 4 그런데 이렇게 n 더하기 6 그다음에 n 더하기 8. 자, 그다음 n 더하기 10. 그다음 n 더하기 12 여기까지야. 7개의 수. 이해 갔죠? 그냥 쭉 다 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가우스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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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주면 되죠. 이거 묶는 이유는 더하면 2n 더하기 12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2n 더하기 12 다 2n 더하기 10인 거죠. 이것도 2n 더하기 12 이게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선생님 기억하고 있는 게 맞나요? 초등학교 때 생각해낸 원리라고 뭐 그렇게 쌤도 들은 것 같아요. 자 2n 더하기 12가 세묶음이네요. 그쵸? 그래서 2n 더하기 12가 세묶음이고 3배 해주고 자요 합이니까 거기다 가운데 거 묶음 없는 거 하나 있죠? 그럼 n 더하기 6 이렇게 하나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에다 n 더하니까 7n이고요. 거기다가 뭐 36에다 6 더하니까 42 이렇게 되겠어요. 뭐 그냥 더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우스 원리 이용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7로 묶어볼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됐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ANN 집합의 원소합이 7 곱하기 n 플러스 6인데 이게 35의 배수가 된대요. 그러면 7에 n 더하기 6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35의 배수들이니까 즉 35일 때 그다음 뭐야? 70일 때 그다음은 35 그다음 뭐야? 더하면 105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n 더하기 6이 얼마일 때냐? 7로 나눠보자고요. 7로 35, 그 다음에 10일 때, 그쵸? 그 다음에 15일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숫자는 5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20일 때, 25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자, 그러면 n은요, 얼마일 때냐? 그러면 n이 1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6 넘어가면 n이 4일 때, 그 다음에 n이 자, 9일 때, 역시나 5를 계속 더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4일 때, 5 더하면 19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n은요, 지금 자연수예요. 그죠? 자연수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거 제외하면 결국 n은 4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5씩 더해서 가는 숫자들이 가능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갔나요? 자 그러면 요 집합을 나열해 보자. AN이 될 수 있는 거. 즉 AN의 원소합이 35의 배수인 거는 A4, 그 다음에 A9, A14, A19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즉, 요 숫자가 5씩 더하면서 가는 룰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요 얘네들을 뭐라고 놓겠다? 이 A사를 B1이라고 놓겠습니다. A9를 B2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놓자고 약속했죠. B3이라고 놓겠습니다. B4라고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러다 보면 B20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야.
그럼 B20에 매칭이 되는 거는 A 몇일까라는 걸 보셔야 되겠죠. 오케이. 뭐 이거 수열을 배운 친구들은 굉장히 좀 쉽게 해결할 텐데 우리가 그냥 규칙으로 한번 해보자면 지금 5씩 더한다고 했죠. 숫자를 이 숫자만 보세요. 4에서 9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마씩 더한다고요? 5를 더한다고요.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를 더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간 건가요? 그럼 20번째까지 가려면 봐봐요. 두 번째 수는 5를 한 번 더한 거고요. 자, 이 4를 기준으로요. 세 번째 수는 5를 두 번 더해서 10을 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수는 뭐예요?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4에서 5를 세 번 더한 거. 그러니까 네 번째면 한 번 적은 세 번 더한 거, 5를. 그러면 20번째면 5를 몇 번 더한 거. 자, A 했을 때 요 숫자. 5를 몇 번 더한 거? 그래요. 19번 더한 거. 그래서 4에서 5를 19번 더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 5 곱하기 19가 얼마죠? 95인가요? 거기다 4 더하니까 99네요. 그래서 A 99가 B 20에 해당되는 집합이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B 20. 그럼 A 99의 모든 원소 합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아까 AN의 원소합을 알아냈는데 AN의 원소합이 이거였죠? 요거 같았을까요? 7 곱하기 n 플러스 6. 이게 AN의 원소합인데 우리는 A99의 원소합이니까 n 자리에 뭐만 넣으면 돼요? 99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99 더하기 6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럼 7 곱하기 10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735가 되겠어요. 그래서 735가 우리가 찾던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수열하고 연관된 규칙성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제율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 높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금 9번하고 10번 풀었던 문제들은 굉장히 잘 나와요, 시험에. 앞에 문제들은. 근데 12번 문제는 사실은 출제율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안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3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두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A 집합을 봤더니 A1, A2, A3 이런 식으로 가서요. 자, A6까지 있네요. A6까지 이렇게 해서 6개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자, B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자, AI 더하기 D. 요게 지금 원소다. 근데 AI는 뭐냐면 A집합의 원소들이다. 그러니까 A집합의 원소 6개의 원소에다가 D를 다 더한 거. 즉 A1에다가 D 더한 거, A2에다가 D 더한 거, A3에 D 더한 거, 자, 이렇게 각각 D를 다 더한 게 원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소 개수는 둘 다 이제 6개겠죠. 이렇게요. 됐어요. 자, 했을 때 A 집합의 원소 합을 알려줬어요. 이 6개 원소를 다 더하면 32가 돼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원소 합도 알려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62라고 알려줬죠. 그 다음은요. A 교집합 P, 즉 A, B 각각 원소 6개씩인데 거기에 지금 교집합이니까 공통 원소로 479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A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자, A의 원소예요. A 집합의 원소를 찾아보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소 여기서 가장 큰 원소하고 가장 작은 원소를 찾아서 더해봐라. 그게 답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A집합의 원소들을 구해보란 얘기네요. 결국. 그쵸? 그래서 A집합의 원소 6개다라는 것도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해결해 볼게요. 자,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 요 원소 합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되겠죠? 요렇게 원소합 이것도 합 알 수 있으니까 479.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볼 거냐? 보죠. 요렇게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즉 A 집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B 집합이 있을 거야. 그쵸? 자, A 집합의 원소 6개, B 집합의 원소 6개인데 그 중에서 3개가 겹쳐요. 그래서 4, 7, 9가 겹치고요. 그럼 4, 7, 9가 아닌 게 요 순수한 A의 영역에 3개가 있어요. 여기 개수만 써놓을게요.
3개. 자, 그럼 479를 제외한 B에만 속하는 이 영역에 3개의 원소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접근은 원소 합 가지고 해보려고요. 그럼 이렇게 요 A, B 합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다 더한 게 6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그러면 A, B 집합 요 합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한 거는 자 A 집합의 원소의 합 바로 얼마? 32가 되겠죠. 거기다가 B 집합의 원소의 합. 자 우리가 쌤이 기호를 한번 써드릴까요? 지금 뭐냐면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주로 많이 쓰니까 여기 원소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면 자, A, B 여기 있는 원소 다 더한 거는요. 합집합에 있는 거는 A의 원소, B의 원소를 다 더한 후에 요 교집합 부분은 우리는 두 번 더하게 되죠. 그죠? A 원소 합할 때, B 원소 합할 때 두 번 더하니까 한 번 빼줘야 돼요.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들 더한 건 한 번 빼줘야 된다. 두 번 더했기 때문에 요 공식에 적용시켜 보려고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 합 62, A집합의 원소 합 32. 근데 B집합은 뭐냐? 지금 봐봐. 요 32라는 게 A1부터 어디까지? 6개. A6까지 합이 32라는 거죠. 그러면 B집합의 합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자, 보시면 A1부터 A6까지는 당연히 있고요. 거기다가 D가 6개, 6D까지 있으니까 자, 요만큼이 30이니까 32 더하기 6D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B집합의 원소 합이죠. 요렇게 묶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집합 원소하면 뭐 479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79 더하면 20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됐네요. 자, 그러면 우변 계산해 볼게요. 64에다가 20 빼니까 44 더하기 6D. 이게 62고요. 44 이항할게요. 6D는 18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네요. D가 3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1단계 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D가 3이구나. 그럼 여기 원래 A집합에 있는 원소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다 3을 더한 것이 B집합의 원소라는 거야. 즉 B집합의 또 원소 입장에서는 다 D만큼을 빼면 A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아, A에 있는 원소에다가 3을 다 더하면 B의 원소로 바뀌고 B의 원소 중에 3을 다 빼면 또 A의 원소구나.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이 D를 통해서. 어차피 479는 A의 원소잖아요. 그쵸? 그러면 A의 원소에다 D를 더한 게 어차피 B의 원소니까 이 479에다 3을 더한 거는 당연히 B의 원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4에다 3 더하면 7. 그럼 B의 원소로 들어있죠? 7에다 3 더하면 10인데 그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 10이 있어야 되고요. 9에다 3 더하면 얼마? 12. 그럼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쵸? 그런데 3개라고 했잖아요. 이제 개수는 지울게요. 꼭 이게 원수처럼 보이니까. 3개, 3개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쵸? 그런 다음에 다시 가봐요. 479는 B의 원소기도 하죠. 근데 B의 원소 입장에서는 D를 빼면 A의 원소가 돼요. 즉 3을 빼면 돼요. 4에서 3 뺀 1이 A의 원소여야 되고요. 7에서 3 빼면 4인데 이미 A의 원소로 있죠. 9에서 3 빼면 6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런데 A의 원소는 지금 6개인데 지금 5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 원소의 합이 32다라는 거. 그래서 1, 6, 4, 7, 9를 다 더해 보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그럼 얼마 나오나요? 자, 볼게요. 우선은 6하고 4 다음 10, 2하고 9 다음 10이니까 27. 27이네. 그쵸? 그럼 27에다가 원소 하나가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세모라고 할게요. 그까지 더한 게 32니까 아 5가 들어갔었구나. 그래서 여기가 5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5가 A의 원소니까 거기다 3 더한 8 요렇게 여기 원소구나. 그러면 A집합 B집합 다 원소를 알아낸 거죠. 그러면 A집합의 원소를 보자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이제 크기 수를 써보면 1, 4, 5, 6, 7, 9 이렇게 6개였다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럼 가장 작은 원소, 가장 큰 원소를 더하자고 했으니까 1하고 9 더한 바로 정답은 10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소 합을 통해서 각각 원소가 뭐였겠구나 라고 추론하는 추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등급 문제다라고 해서 난이도가 꽤나 높은 걸로 나와 있죠. 역시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변별력을 좀 강화시키겠다. 이번 시험을 좀 어렵게 내야지라고 한다면 충분히 포함이 될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원소의 합을 가지고 이제 문제화되어 있는 그 유형,
원소 합과 관련된 유형들을 같은 결의 문제였죠. 쭉 한번 정리해 본 거야. 이렇게 쌤하고 같이 할 때는 이해가 가고 그럼 풀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심한 문제들은 혼자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혼자. 그래서 혼자 다시 한번 새롭게 풀어봤을 때 이게 지금 풀리는지 쌤과 같은 생각들을 또 같이 사고할 수 있는지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시간은 유형 4로 나와 있네요. 집합의 연산법칙과 관련된 유형 정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블랙라벨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강의가 있다는 것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